이어서 홍준표 후보 캠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 투표 시작됐습니다. 홍준표 네. 후보가 당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밀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세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또 실제로 저희가 1차, 2차 경선 이후에 또 저희 자체적인 또 분석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보면 예. 분명한 것은 당심이든 민심이든 홍준표 후보는 굉장한 상승세에 있고요. 아하.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정도의 폭이라든가 기점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 네. 어쨌든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음흠. 이 당심에서도 지난주에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자릿수로 근접을 했거든요. 아하. 그럼 그게 다 또 돈 내는 당원은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당심에서도 지금 막판으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이것을 추월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당원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선에서 이길 후보 또 집권의 성공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건데 네. 그동안에 윤 후보의 여러 가지 잇따른 실수라든지 오늘 또 어제 식용계 발언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막 나오면서 예. 아니 이렇게 불안해서야 어떻게 본선에 내보내겠느냐 앞으로 몇 달이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던 연세 드시면 주로 노년층이 지지를 하시고 우리는 젊은 층 미래 세대가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네. 그 노년층에서도 이렇게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막판에 결정하려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좀 마음에 썩 안 들어도 아하. 그래도 예측 가능한 후보로 가는 게 안심이 된다. 이런 네. 흐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의 여론도 압도적으로 여론은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당심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 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가입 많이 사실상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늘어난 당원들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20대, 30대, 40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늘 모바일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2040의 바람, 홍준표 바람 네.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네. 우리 2030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2030이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아하.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 어떤 주체 세력으로 한번 나서보고 싶다.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김경진 특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권 교체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투표율 높은 당심은 윤석열 후보에게 무척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시는 그 근거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고요. 아, 예. 그거는 초창기에 윤 후보가 굉장히 지지도가 높을 때, 네. 그때 얘기고 지금 이제 개사가 1년의 그런 이후에는 사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사과 이후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럼요. 아주, 윤 후보가 어쨌든 추락을 많이 하셔서 네. 지금 이제 믿음이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홍 후보가 대부분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이기거든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본선 경쟁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본선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고 네. 그냥 나갔을 때 내보냈을 때 어쨌든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했을 때 뭐가 이렇게 좀 안심이 돼야 되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 정권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국정 운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후보 저런 어떤 문재인 정권한테 가장 뼈아픈 패배다. 이래서 그냥 그 패배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얘기만 집중하고 계시면 아하. 도대체 어떻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뭔가를 끌고 가겠느냐. 네. 이제 이 책임당원 정도 되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굉장한 내공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토론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런데 지금 그 서울대 스누라이프라는 학생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공천 협박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네. 대해서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김경진 특보는
이건 음해고 조작이다. 그 어떤 주체냐고 여쭤봤을 때 누군지 말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허위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쨌든 그 수능 라이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왔던 거고요. 왔던 거죠. 그게 예.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린 것 같은데요. 아하. 어떻든 간에 이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것만 있고 저형하다 이러면 또, 윤 후보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도 실제로 있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울산 시당위원장 건인가요? 아, 예, 예. 네네. 그 녹취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시당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당협위원장들이 어떤 과도한 어떤 압박을 막 하면서 당원들한테 네. 그것이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게 이거 그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포천에 현역 의원이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최재형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시간에 다른 거를 잡아서 이 시도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핵심 당원들의 참석을 사실상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예. 좀 좌절하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수능 라이프에 나와 있는 개별 어떤 강론들이 네. 사실상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종합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분들이 해명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막 연판장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 연판장 돌리는 거 강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런 패권적 행위에 대해서 홍보 자신이 너무나도 질색을 하시고 저희도 주변의 선대위원장들의 성향도 네. 정치 혁신이나 이 어떤 패거리 정치 그리고 이 구태 정치를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권만 교체할 게 아니라 차제에 국힘의 어떤 정치 교체까지 하자. 이렇게 네. 저희들은 많이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30 지지층과 함께요. 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야권에서는 분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분은 또 그분 나름의 이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5%, 적을 땐 3%, 이 정도의 어떤 고정 지지층이 또 있으세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힘을 합할 수만 있다면, 네. 출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예. 너무 이렇게 양당제 어떤 패권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저희 쪽의 생각, 저희는 또 지지 기반 자체가 중도층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후보께서 그 DJP 그 정권 스타일의 어떤 연합 정부, 공동 정부도 우리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일관되게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을 해서 성공을 하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개혁을 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중도층을 또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이분들과의 협력 또 연합정치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팀 우리 당내에서도 원팀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협치를 할 수 있는 노련한 정치력을 가지고 네. 어쨌든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중도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공동정부나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예. 홍 후보하고는 적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이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홍 후보하고 상당한 어떤 교감을 갖고 공감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홍 후보하고의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또 설득하는데도 홍 후보가 더 윤 후보보다 낫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존중하고 원로의 지혜는 빌리되 네. 휘둘리지는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중심이 분명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힘들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의존하고 이런 행태들을 보이던데 네. 홍 후보는 최종 결정은 어쨌든 본인이 하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서울시장 때도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제 그 어떤 사찰에서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요. 예. 지금까지도 사실상 상당히 자주 통화도 하시고 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네. 막 출마하셨는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굉장히 결례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상당히 존중하면서도 윈윈할 네.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노련한 정치적으로 찾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신데 이제 예. 완전히 이제 경선 국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는 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과연 경선에서 예. 도움이 될 거냐.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게 도움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 어떤 세력을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좀 별개의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을 경선을 하는데 네. 이 대통령이 얼마나 중심이 있고 휘둘리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호가호위하지 않도록 본인의 중심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그분의 지지 너무 노골적인 지지가 오히려 해가 된다. 별로 큰 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 캠프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